네, 오늘 여성 초대에서 어떤 분 모셨죠? 네, 오늘 모실 분은요, S&DI 건축사 사무소 신경선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S&DI 건축사 사무소 어떤 곳인지부터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2007년도에 사무실을 내게 되었고요. 주로 하고 있는 일은 건축 설계와 감리, 인테리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하시는 거군요. 건축에 관한. 네, 건축 분야는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어떤 건가요? 주로 제가 많이 했었던 거는 고급 주택 쪽이고요. 네. 그리고 일반 건축물들인데 일반적으로 건물 설계를 할 때 그 건물의 마감의 질이라든가 공간에 대한 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엔 관심이 이제 건축사 네. 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도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두 집이 딱 붙어 있는 땅콩집이라고. 땅콩집. 네. 네. 아니 그리고 사실 공간이 좀 좁은 서울에서도 그런 집들이 요즘에 약간의 유행처럼 좀 번지는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직접 땅콩집을 설계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안 하셨는데. 네. 매스컴에서 이제 땅콩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서 좀 관심 있게 많이 봤어요. 네. 근데 땅콩집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지 안에 두 개의 세대를 같이 똑같이 짓는 것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두 집이 굉장히 가깝고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 한 집이 사정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거나 네. 이러면 그 소유권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 누군가가 입주할 때 좀 적응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걸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좀 선호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좀 다양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고 또 개성 있는 것도 중요시하고요. 웰빙도 중요시하고 이 땅콩집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거죠? 높아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그렇죠. 네. 요즘 특히 친환경이라고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그 그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부의 재료라든가 아니면은 DIY 사이트라든가 또는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 이 최근에 설계를 하고 특히 주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피부와 직접 닿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게 또 전 세계적인 경향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건축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잡지 같은데 내 집이다 이러고 올리는 거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분들과 좀 비슷하게 살아보겠다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선망의 대상. 그럼요. 네. 그 좀 대표님 집도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잡지 한 번쯤은 나옴직한 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불행하게도 그렇진 않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60~70%가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갑자기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고급 주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설계를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할 때 늘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대로 설계를 하게 되어서 우리 집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할 수 없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대신 내부 인테리어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죠. 네. 컨셉이 뭔가요? 여쭤봐도 될까요? 인테리어에? 인테리어 본 거 사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희 집 컨셉은 내추럴이라고 할까요? 좀 집안에 화초 같은 것들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거실이나 침실이나 이런데 화초를 들여놨을 때 느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그런 설계를 했죠. 네. 정말 궁금한데요. 네. 화초가 잘 살 수 있는 집은 과연 어떤 집일까? 정말 온실 아닐까요? 온실 같은 느낌? 약간 말씀드리니까 부끄러운데요. 아니 저희 집은 사실은 화초를 키울 수 없는 집이에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 장난감도 많지만 화초를 잘 키우려면 물을 좀 잘 주고 좀 부지런해야 되는데 우리 밥만 먹지 화초밥 줄 생각은 기본적으로 안 해요. 부지런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화초를 잘 키우시는 분들이 집안이
상당히 인테리어가 깔끔해요. 이게 물도 잘 주시는 분들이란 얘기거든요. 그게. 맞아요. 네. 화초를 좋아하려면 일단 부지런한 성격은 그럼요. 기본이니까요. 그렇죠. 네. 최근에 네. 있는 그 나무들은 실내 정화가 되는 그런 용도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서요. 네. 실제로 내부에 그 공기 정화 용도로 이렇게 할 수 이제 있는. 많이 드리고 있죠. 네. 이 대표님께서는 건축사이시면서 또 대표니까 경영자로서도 역할을 하시고요. 또 교수도 하신다면서요. 도대체 몇 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과거의 건축사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설계나 감리라고 법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인테리어라든가 건축물 감정이라든가 또는 그 관공서의 위촉 업무라든가 협회 활동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네.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2002년 월드컵 이후에 멀티플레이어는 정말 어디서나 이제 정말 그게 가장 핵심 리더가 네. 되는 그 인재의 역량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나 봐요. 지금 그런 사람들 또 원하시겠어요. 일을 하시다 보면 또.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집의 느낌이 내추럴하다 그러면은 고급 주택도 지금 네. 대표께서 갖고 계시는 철학도 좀 그랬기 때문에 작품마다 약간 좀 그런 느낌. 그 본인의 건축에 대한 특징? 네. 네.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이 건물을 설계할 때는요, 그 용도마다 다 다른 컨셉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건축물을 설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멋지게 서 있는 것보다는 네. 그 안에서 직접 생활하고 느끼고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싶고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예전에는 건축사가 이 선망 대상, 인테리어 직업 대상 뭐 이런 네.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네, 제 기억엔 그랬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은 건축학과 출신이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네. 당연히 건축학과 출신이고요. 네. 예전에는 건축공학과였어요. 제가 네, 학교를 그렇죠. 졸업할 네. 당시에는. 근데 지금 2002년도부터 건축학과와 공학과가 분리되면서 이 5년제 학과로 이제 그 건축 설계를 주로 하는 학과가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뀌었군요. 네. 그래서 이 건축학과를 졸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설계 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공학 쪽은 구조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쪽으로 나가게 되죠. 네. 근데 대부분 공대생 그러면 남자, 뭐 이꼴 남자, 그렇죠. 그리고 또 아닌데 여자가 한 명 시키면 야 쟤는 완전 공대 같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공대는 마치 남자의 상징인 것처럼 학교 다니실 때도 여자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제가 학교를 입학했던 87년도 당시에는 전 학과의 여성이 2명이었어요. 와. 제가 입학할 때 80명 중에 7명의 여성이 합격을 해서 네. 이 입학 자체만 해도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죠. 이 그냥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공대 다니는 여자친구들 보면은 둘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꽃이 되거나 같이 동화가에서 남자가 되거나 어떤 편이셨어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여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 학교 다니는 내내 굉장한 배려와 또 뭐 적당히 공부를 해도 늘 좋은 학점을 유지할 수가 꽂히셨네요. 있었죠. 그러네요. 꽂히셨네요. 남자는 아니셨네. 아니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야 뭐 다 친구고 이러니까 네.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사회로 나와서 정말 일을 하면서 건축사의 삶을 살 때는 이게 여자 남자에 대한 성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을 네. 것도 같거든요. 대부분이 많이 남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건축업계에서 일을 한 지 지금 한 20년 정도가 됐어요. 네.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근데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저는 방학 기간에 꾸준히 실습을 했었기 때문에 이 실제로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거라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또 뭐 나름대로 활동도 많이 하고 마당발이어서 취직하는 거가 힘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취업을 하게 됐을 때 네. 그냥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접조차 받아주지 않는 사무소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취업을 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이유들은 그러니까 한 가지 그 뭐 에피소드를 말씀을 네. 드리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허구한 날 야근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여자랑 같이 일을 하냐. 출장을 가도 방을 2개 빌려야 되지 않냐. 뭐 그러면서 그냥 시집이나 가지 그러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그런 편견들과 싸우기 위해서 남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 참 비용 아끼는 게 출장비 갔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일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흔히 유리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보이긴 하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올려주지 않고 올라갈 수 없고 네. 뭐 그런 것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던 건 일단은 건축이라는 일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건축의 매력이 네. 뭘까요? 글쎄요. 일을 마쳤을 때의 성취감?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림 속의 도면이 아니라 현실로 구체화됐을 때 또는 그 작업을 건축이라고 하는 작업은 아주 오랜 시간에 공을 들여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는 과정을 겪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춰냈을 때의 느낌, 그런 거는 어떤 갈증에 대한 해갈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들이 있죠. 어쩌면은 사실 쉽게 취업이 처음에 됐었다면 대표를 뭐 그건 또 모를 일이긴 하지만 일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의 정도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뭐 감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네. 정말 하고 싶은데 안 써주니까 하게 되니까 정말 나보란 듯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맞습니다. 느낌. 예. 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위 말해서 그 바닥에서 오히려 더 쉬웠던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글쎄요. 여성이어서 쉬었다라기보다는 물론 사람마다 경우가 틀리기 때문에 늘 양지 바른 길을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저처럼 가시밭길을 걸어온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성이어서 얻은 혜택보다는 단지 여자라서 결혼을 해서 또는 애 엄마여서 그로 인해서 그 받았던 편견이나 그 무수한 질문들 그런 것들과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느끼는 갈등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죠. 특히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 막 병원 갔다 와서 막 헐레벌떡 저 애를 제대로 잘 이렇게 챙겨놓고 출근을 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여자라면 누구나 그걸 공감할 텐데요. 그러니까 애는 애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저더러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고 싶지 않았어요. 네.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제 집을 뭐 건축해달라고 네. 또는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건축사분에게 맡긴다면 저는 같은 실력의 분이라면 여성분한테 맡길 의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여성이다 보니까 취향이 좀 맞을 것도 같고요. 여성의 동선을 더 잘 이해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그런 같고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여성 건축사만의 희소가치랄까요? 장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이제 후배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렇고 여성들에게 일을 시켜보면 좀 더 꼼꼼하고 굉장히 착실하고 네. 일에 있어서 완성도 있게 일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성의 구분으로 어떤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뭐 여자든 남자든 어쨌든 어렵게 시작은 했지만 네. 지금은 뭐 당당하게 일을 하고 계신 네. 오늘 초대 손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네. 여성 초대석 오늘은 S&I 건축사 사무소 신경선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결국은 돌아가신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사회에서 일터에서 너는 집으로 가라 이래서 결국은 집으로 가신 적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97년도에 건축사 면허를 취득을 했어요. 네. 네,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는 IMF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설계사무소들이 그 직원들을 정리해고를 했고 또 제가 다니던 사무실도 문을 닫게 됐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제 남편의 그 직장이 제주도로 발령이 나게 된 거예요. 어디 딱히 취업을 할 데도 없고 그래서 꼼짝없이 붙들려 갔죠. 제주도에 가서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이제 2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그 사회생활 초년기에 일을 할 때는 이 건축 설계 사무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1년에 한 250일 철회하고 나머지는 야근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힘들고 어떤 그 청춘으로서 여자로서 뭐 이런 삶을 즐길 여유도 없고 너무나 고된 작업의 연속이었던 데다가 그 사이에 아이를 기르면서 이 아이가 누가 엄마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2년간 그 제주도에 살면서 저희 가족이 서로가 가족이라고 하는 결속력이 강해졌었고요. 그리고 또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빠짐없이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행복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삶이 지금 제 건축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풍부한 경험들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었던 게 건축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었었기 때문에 정말 직업을 좀 더 편한 것으로 바꿔볼까, 뭐 아니면 제가 예술이나 조각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전공을 다시 공부를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2년을 지나면서 나중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진짜 행복한 거죠. 그렇죠. 아니, 제주도 사신 분들이야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서 2년 계셨다 그러면은 뭐 경치도 너무나 좋았겠고요. 그런 데서는 모든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약간의 치유의 과정을 거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영감도 많이 얻을 수 네. 있었을 것 같아요. 자연이 있으니까요. 혹시 건축하셨던 건축물들 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이것만큼 애착이 간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뭐 아직까지는 저도 뭐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 대표적인 뭐 작품을 내세우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 기억에 남는 것은 이 대구의 동화백화점 그 쇼핑센터 반월당점을 리모델링을 했었는데요. 이 매주 KTX를 타고 혼자서 공사 감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이 건물이 공사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토의를 해가면서 진행했었던 그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왜 가끔 길 가면 어머 여기 건물 지으려고 그러나 보다 부서져 있다 이러는데 매일매일 가다 보면 어느 날 어머 이거 다 지었네 이런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매주 서울과 대구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집을 지으시고 건물을 지으시는 거죠. 여기 주인공이 계셨네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정말 아이가 누가 엄마인지 모를 정도의 힘들고 바쁜 생활을 하셨으면 가족들 특히 남편 후원은 필수잖아요.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실 그 주변에서 저희 언니도 그러더라고요. 참 남편한테 감사한 줄 알고 살아라. 어떻게 같이 살아주는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남편이 상당히 많이 이해해주고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특히 지금 아이가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남자아이라서 이제 사춘기를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잘 예쁘게 입혀서 밥만 잘 먹이고 이러면 됐는데 지금은 이 아빠의 위치가 아주 절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니 250일을 처야를 하고 나머지를 밤샘을 하는데 그거는 뭐 남편이 일을 해도 남편이 그래도 부인이 잘 참아주면 참 대단한 부인이다 그럴 상황인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일은 많으실 테니까 정말요. 네. 가족에 대한 의미가 조금 남다르실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 가족 그러니까 남편과 아이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버님하고 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 삶의 근간이 되고 또 영원한 어떤 지지자이면서 동반자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안식과 또는 그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건축도 사실 일종의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아이디어를 좀 많이 필요로 하시잖아요. 어디서 주로 얻으시나요?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용도나 또는 그 대지의 형태에 따라서 이 컨셉과 그 컨셉에 따른 세부적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대지가 담고 있는 어떤 그 성격 또는 자연의 형태 또는 주어지는 스토리라든가 어떤 자연 경험에서 오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네. 집의 건축도 내추럴이신 것처럼 자연스러움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건이 많이 틀려졌죠. 처음에 시작하실 땐 여성의 인원이 훨씬 적었지만 지금은 아마 좀 많이 틀려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마 지금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쉬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주부들 가운데 계실 거고요. 이 일을 정말 하고 싶다, 꿈을 꾸고 계시는 여성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분들에게는 요즘에 정말 일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여성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에 그 동기가 7명의 동기가 있었는데 현재 그 중에서 2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제 전업주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건축학 인증 5년제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면, 이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졸업을 하고 나면 설계사무소로 가게 되기 때문에, 건축학과의 남녀 성비율을 보면 현재 여성이 48%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15년 후면 소규모 설계사무소의 대표들은 아마 여성이 많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 정부 이후에 여성의 정책 참여 비율을 30% 이상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건축사들도 그 혜택으로 인해서 어떤 자기 성장의 기회를 많이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여성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 또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지금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싶다고 한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는 것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시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이 우러나오는 말씀. 정말요.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20년 동안 건축계에서 이렇게 정말 소위 뚫는다고 하죠. 열심히 개척해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배들이 좀 따라가기가 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성초대석 S&DI 건축사 사무소 신경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닦아놓은 길들이 처음에 닦으실 때 좀 어려운데 정말 닦아놓은 길에 가는 거는 근데 그냥 따라만 가면 안 되죠. 따라가면서 조금 더 길을 넓혀 나가고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놓으려면은 더 많은 분들이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성 초대석 신경선 대표와 얘기 나눠봤고요. 주말을 나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